안녕하세요. 기억력 마스터 정교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뭘 바꾸는 거죠. 기억법에서 변환이라는 방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환은 말 그대로 바꾸는 건데 무엇을 바꾸느냐? 기억하려는 정보를 연상되는 다른 정보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위에 구름이 떠 있는데 구름의 모양에 따라 우리는 구름이 아닌 다른 정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정보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변환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들리는 소리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연상되는 정보를 떠올려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재 개그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변환이란 방법은 추상적이거나 복잡한 용어일수록 나에게 멀게 느껴지니까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로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기억의 궁전 방법과 함께 응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이 5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수백 자리를 기억하고 트럼프 카드 52장의 순서를 단 1분 안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숫자 나열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구름을 하트나 말처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억력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숫자나 카드가 자신만의 의미를 갖는 이미지로 바뀌어 보이는 것이죠. 즉, 보이는 그대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내가 기억하기 쉽게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환 방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발음 변환과 형태 변환입니다. 숫자를 예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숫자 3이 있습니다. 3이라는 발음을 들으면 어떤 게 연상되나요? 홍삼, 인삼, 산삼 이런 3을 연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음을 해보았을 때 연상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내가 3이라는 숫자를 산삼으로 기억하겠어 라고 하는 것이 발음 변환입니다. 아마 일상에서 이미 이 방법을 은연중에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형태 변환은 말 그대로 형태를 보고 변환하는 것입니다. 숫자 3의 형태를 보고 이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정보를 떠올릴 수 있나요? 보통 갈매기, 입술, 엉덩이 같은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걸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쓰는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요. 정해진 정답이 없어서 내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들도 변환한다면 숫자들이 전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비단 숫자뿐만이 아니라 단어, 그림, 문자, 이름 등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기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음이나 형태와 같이 표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갖는 의미에서 연상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 변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숫자 88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떠올려서 굴렁쇠 소년 이미지로 88을 바꿔 생각한다면 이를 의미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에 대해 다룬 영상에서 제가 어떤 개념의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하면 좋다고 했죠? 사실 그게 의미 변환의 가장 좋은 적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려는 내용이 아직 완벽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일부분의 의미만 가지고 무언가를 연상한다면 그 또한 의미 변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태, 발음 같은 것이 아닌 정보가 담긴 의미를 생각해서 연상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변환 방식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발음, 형태,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가리고 어떤 A라는 대상을 만졌을 때 B라는 대상이 떠올라서 나는 B로 생각하기로 했다면 이건 촉각을 통한 변환 방식이 되겠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간단한 학습 소재 한번 적용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 5개를 시험을 앞두고 외워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훈민정음 창제, 집현전 설치, 그리고 농사직설 편찬, 장영실 등용, 사군육진 개척 이렇게 5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훈민정음은 실제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책이죠. 이번엔 집현전입니다. 집현전은 발음 변환을 통해서 집을 떠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집현전이 연구기관이라는 정도는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단편적인 암기에 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사직설 편찬입니다. 농사직설에서 농사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면 저는 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벼로 변환을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는 장영실 등용이네요. 이건 장영실의 유명한 발명품인 추구기로 의미 변환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군 육진 개척은 김종서 장군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미지로 떠올리기 쉽지 않으니 정보를 편집해서 사육으로 줄여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육을 발음 변환해서 비슷한 발음인 사육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변환 작업을 마쳤습니다. 책, 집, 벼, 추구기, 사육사 이렇게 5개를 외우면 됩니다. 이걸 기억의 궁전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생긴 집을 기억의 궁전 테마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정보를 저장할 5개의 장소가 필요하니까 첫 번째는 신발장, 두 번째는 거실, 세 번째는 주방, 네 번째는 침실, 다섯 번째는 화장실로 장소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각 장소에 맞게 우리가 변환한 세종대왕의 5가지 업적 이미지를 결합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발장과 책을 결합해서 신발장을 열었더니 훈민정음 책이 수십 권 쌓여 있어서 쏟아져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다음, 거실에 가서 소파에 아무 생각 없이 철푸덕 앉았는데 소파에 작은 모형의 집이 있어서 바스락하고 부서지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엉덩이가 좀 아프겠죠? 이런 감각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주방에 갔는데 벼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어서 냉장고로 가려면 이 벼들을 다 헤치고 지나가야 되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아주 난리가 났죠? 이제 네 번째는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데 컵이 추구기로 되어 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욕실에서 사육사가 원숭이들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합이 끝났으니까 장소를 떠올리면서 세종대왕님의 업적을 리콜하면 됩니다. 신발장에는 한글 책이 있었죠.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거실에는 집이 있었으니까 집현전 설치입니다. 주방에는 벼가 있었죠. 농사직설 편찬입니다. 추구기로 물을 마셨으니까 장영실 등용을 떠올릴 수 있고, 화장실에는 사육사니까 사군 육진 개척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들 떠올리실 수 있었나요? 사실 변환과 기억의 궁전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의 궁전에 대해서는 샘플 강의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기억의 궁전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현전이나 사군 육진처럼 실제 학습 내용과는 무관하게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환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낯설게 다가와서 힘들었던 개념어, 추상적 단어, 세부 내용, 영어 단어 이런 정보들이 처리하는 게 편리해집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이나 대학교 교양 과목처럼 시험을 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에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을 때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습니다. 묻고 떠블로 가. 네, 그럼 지금까지 변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을 자유로이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깨닫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적용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이 쌓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를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억력 마스터 정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